안녕하세요. 인터넷 마케팅, 개인화 마케팅과 CRM 그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CRM 시간입니다. 자, CRM 이게 뭐냐면 CRM이라는 것에서 E를 붙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CRM이라는 게 먼저 존재했다는 것이고 인터넷 또는 일렉트로닉 우리가 전자시장에 있어서의 CRM이다라는 뜻에서 E를 붙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CRM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0년대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파워가 높아지면서 기업은 고객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고객에 대한 획일적인 대응은 고객들의 호응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990년대에 들어가면서 정보기술의 발달에 힘을 입어 어떻게 했나요?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리고요 이를 분석하여서 마케팅에 활용하는 이른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 등장이 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그런데 분석에 사용된 고객 데이터는 주로 관리 목적에만 사용되었고요. 시장의 분류도 기업의 시각에서 일방적이고 인위적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에 고객 관리라는 것은 기업의 성과와 생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더라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CRM이 생긴 건 얼마나 됐나요? 20몇 년밖에 안 된 거죠. 그 전부터 수백 수천 년간 사실상의 CRM은 존재해 왔지만 이것을 하나의 용어로 규정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 발전시켜야 될 대상이다 라고 해서 다루기 시작한 지는 경영, 마케팅의 역사에 있어서도 불과 오래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CRM이라는 영역은 매우 최신이면서 동시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가치가 있을까요?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판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의 개인화, 맞춤화 또는 차별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대량 생산하고 대량 공급하는 방식의 기업 활동으로는 앞으로 생존이 어렵겠다라는 깊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CRM이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렇듯이 현재 고객 및 잠재 고객에게 여러 가지 마케팅 요소들을 제공함으로써 좀 더 잠재 고객을 현재 고객화하고 그 중에 가치 있는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또는 그렇게 유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RM의 기본적인 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999년도에 나온 메타그룹의 CRM 산업보고서에 따르면 CRM에 대한 기본적 분류는 프로세스 관점에 따라서 분석적 CRM, Analytical CRM, 운영적 CRM, Operational CRM, 협업적 CRM, Collaborative CRM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분석적, 운영적, 그 다음에 협업적 CRM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분석적 CRM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이닝, 지식 경영, 날리지 매니지먼트죠.
지식경영의 측면에서 분석적 CRM이 중요하고요. 운영적 CRM은 뭐냐면 판매를 자동화하고 캠페인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협업적 CRM은 collaborative. 협업적 CRM은 편제된 서비스와 프로파일 서비스, 콜센터 이렇게 인터랙티브하는 활동 중심이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고객을 획득하고 고객에게 전달하고 고객을 지원하고 고객을 유지하는 이 사이클을 크게 돌려낼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CRM 도입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CRM의 도입 배경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업 성장 전략이 변화되었습니다. 자, 기업의 성장 전략. 예전에는 많이, 크게, 그 다음에 싸게, 그리고 빨리 공급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중요합니까? 기업의 효율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비자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고 또 그들의 변화하는 추세, 오른쪽으로 더 가는지 왼쪽으로 더 가는지, 개인화가 강한지 집단화가 강한지, 또는 글로벌하게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적, 로컬하게 나가는 것인지에 대한 트렌드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왜? 그 트렌드와 추세를 우리가 맞춰내서 입맛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게 되면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는 반면 그것을 맞추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품질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과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출시한다 해도 전혀 팔리지가 않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예측하는 기업 성장을 위해서 고객을 예측하는 기술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CRM은 IT를 기반으로 기존 고객의 유지와 강화 이런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툴을 제공하는 것이죠. 자, CRM 도입 배경 두 번째는 고객 대응입니다. 자,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고객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전에는 기업들이 우리가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제품이 이것뿐이니까 알아서 맞춰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됐던 것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 확산에 따른 고객들의 가장 큰 변화는 정보 비대칭성의 변화. 무슨 말이에요? 기업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소비자들은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이게 점점점 줄어든다. 정확히 말하면 기업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대칭 상황이 점점 변화된다. 어떻게? 평등해지는 단계까지 변화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들의 전사적 회사 전체가 힘을 합쳐서 대응하는 차원의 그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발전은커녕 생존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중 마케팅의 종말. 자, 이제는 효율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소비자들의 마음의 흐름을 읽어내느냐, 그들의 민감한 변화, 사소한 변화를 기업이 캐치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전체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한다고 오른쪽으로 가지지가 않고 소비자들은 이제 오른쪽에서 벗어나 조금씩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만 고집한다면 안 되겠지요. 자, 그런 것이 지금 21세기 2020년대를 사는 우리 글로벌 시장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고객 접근 방법의 발전.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교한 방법으로 1대1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길.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서 내가 뭔가를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 즉시 거기에 반응해서 인공지능이 나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추천해주는 그런 피드백, 이것이 바로 고객 접근 방법의 발전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부작용들은 있어요. 이런 것을 또 매우 싫어하는 소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컴퓨터가 또는 그 회사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즉각 제시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빼면, 그러면 내가 그 대기업들에게 감시를 당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인가? 라는 반대 효과, 부작용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시간 큰 두 번째, 이 CRM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CRM이란 무엇인가를 잠깐 논했다면 이제는 이 CRM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오프라인 기업의 표적 마케팅, 타겟 마케팅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CRM이다라고 한다면 이 CRM은 온라인상에서 고객의 행동과 성향을 분석하여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고 실시간 1:1 마케팅을 실현하게 해주는 것으로서 이 CRM은 인터넷을 이용한 통합 마케팅 기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CRM은 CRM에 비해서는 고객의 요청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유지 보수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주문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요. 주문 절차도 단순 명확해지고 고객의 불만이나 추가적인 서비스 요구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자,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 인터넷 기업의 사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토스라고 아십니까? 토스? 예, 금융의 길을 바꾸다 토스. 광고 많이 하죠. 자, 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 넓게 퍼져 있는 사람들의 신용정보. 신용정보는 뭐죠? 은행, 신용카드, 기타 금융거래, 이거는 보험까지도 포함을 해요. 그 다음에 대출.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당신의 통합 신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게 라는 컨셉으로 들어와서 무엇을 합니까? 뭐 여러 가지 금융 활동도 하지만 재밌는 거는 보험료 청구 활동까지 해요. 자, 이건 뭡니까? 고객 주문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주문 절차도 단순 명확해지고 고객의 불만이나 추가적인 서비스 요구에도 신속히 대응한다. 이것은 휴일을 가리지가 않습니다. 시간도 몇 분밖에 걸리지가 않고요. 접수도 매우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쉽습니다. 게다가 뭘로 하죠? 그렇죠. 모바일로 합니다. 모바일로. 인터넷이라고 컴퓨터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무슨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는 게 있는데 이 증빙 서류를 제출할 때는 핸드폰으로 그냥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는 이 사진을 첨부합니다 라고 클릭을 하면 그게 첨부 서류가 돼서 바로 전송이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CRM의 개념을 10분 활용한 최신 기업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CRM의 영역은 어떠한가 보면 판매 전, 중, 후가 있습니다. 판매하기 전, 판매하는 중, 판매한 후 이렇게 전, 중, 후의 단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판매 전에는 광고입니다. 웹을 이용한 광고를 하거나 판촉, PR, 직접 마케팅을 실시할 수 있고요.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객의 정보를 확보해서 세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건 나아가서 판매 채널 믹스를 결정하게 하고 통합 포털과 같은 전사적 채널을 활용하게 합니다. 자, 판매 중에는
전 구매 과정, 내가 어떤 책을 산다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책을 주문할 때 보면 뭐 주소를 입력하는 거라든지 결제 정보, 내가 신용카드로 할 것이냐, 돈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다른 뭐 포인트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전자 화폐의 형태로 결제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해주고 처리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가 최근에 검색했던 제품들을 떠올리게 만들어서 실수하지 않고 내가 정확히 가지고 싶었던 필요한 이 물건을 주문하게 하도록 돕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판매 중에 CRM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판매 후에는 어떨까요? 판매 후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고객이 고객 정보를 입력하거나 갱신하게 하고요. 이것을 가지고 주문이나 불만을 제시하는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지불, 환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판매 후의 CRM의 영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CRM 및 ECRM의 프로세스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CRM 실행 프로세스가 있어요. 실행하는 과정, 기업과 고객 간의 상호작용이 있는데, 자, CRM 활동의 프로세스는 4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1번, 고객을 획득하고 유지한다. 2번, 고객을 이해하고 차별화를 실시한다. 3번, 제품을 개발하고 고객화를 실시한다. 4번, 상호작용, 고객과 기업 간의 상호작용을 하게 하고 전개하고 부가가치를 제공한다.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객의 이해 및 차별화 단계에서는 우리가 자주 언급했던 방법이 있죠.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나 구매 패턴, 채널 선호 경향 등에 관한 프로파일을 분석합니다. 자, 유사한 경향을 가지고 행동하는 고객 집단을 규명하기 위해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니즈와 태도를 조사하기 위한 기초적 조사, 서베이를 진행합니다. 고객의 평생가치 및 장기적 잠재가치를 포함한 개별 고객의 수익성을 이해하기 위한 고객 가치 분석, 지난 시간에 했어요. LTV라든지 RFM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이 고객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분석, 측정, 추출해낼 수 있는 기법과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자, 2번째는요. 제품의 개발 및 고객화. 제품 지향적인 시장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온 다음에 소비자들은 기다렸어요. 사실 요즘에도 그렇죠. 어떻게 해요? 나는 갤럭시가 너무 가지고 싶은데 그 다음 버전을 기다려. 그럼 출시할 때까지 기다리고요. 나는 아이폰의 다음 버전이 이러이러하다는데 나는 그게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나는 기다려. 이런 경우가 그렇겠죠.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고객 중심적 환경에서는 반대로 그들의 기대 서비스 수준에 맞추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호작용의 전개 및 부가가치의 제공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금전적 혜택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품질, 편의성, 신속성, 사용이 용이한 것, 응답을 잘해주는 것, 서비스가 우수한 것 등을 다 망라해서 우리가 부가가치, 고객이 느끼기에 나 이건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된다 라는 것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고객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이죠. 고객을 획득, 모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유지를 해야죠. 유지를. 자, 부가가치의 창출 방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을 기억하고 고객들의 시간을 절약해주고 제품을 선택하거나 주문하거나 그 다음에 그 주문 이후의 활동들을
소비자들이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만들어줘라. 그 다음에 우량 고객에게는 차별화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플래티넘 등급, 골드 등급, 실버 등급, 브론즈 등급 이런 식으로 차별화해서 다른 특권을 부여한다. 프레스티지를 부여한다. 뭐 할인을 여기는 1,000원을 해주고 저기는 10,000원을 해주고 뭐 이런 거죠. 그런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별 고객에게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이게 우리가 그 CRM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CRM 얘기는 사실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저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 인터넷 마케팅이라는 이 책을 참 좋아하고 이 책이 매우 잘 짜여진 교재라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마케팅의 원리에 더 충실한 게 더 필요하고 더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CRM에 대해서 일반적인 전통적인 마케팅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CRM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입체적으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CRM은 아까 90년대 후반 정도 들어가서 생성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보면 어떤 것이냐면 1960년대 2차 대전 직후에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판매 중심이었어요. 판매 중심. 판매를 하는 사람 중심. 그러다가 70년대 이후에 그 매스 마케팅 시대가 지나가고 점차 개인화가 강해지는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소비자 중심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일반적인 CRM이라는 개념이 태동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000년대부터는 정보 중심, 인터넷이 등장하는 거죠. 이것이 CRM 시스템과 맞물려서 통합적 CRM의 단계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CRM의 효과. 우리가 CRM을 왜 합니까? CRM을 왜 하는 거죠? CRM은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Customer Relationship, 고객과의 관계를 매니지먼트, 관리하는 겁니다. 자, 관리를 해요. 그래서 관계를 좋게 하는 거죠. 아, 나 저 기업하고는 친해. 나는 어떤 유명 브랜드 제품을 하나 구입했더니 나한테 여러 가지 친절한 나를 알아주는 서비스들을 자꾸 제안을 해줘서 나는 그게 스팸 메일이나 어떤 귀찮은 부탁이라고 생각되지가 않고 나를 사회적인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라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요, 그 브랜드가 더 강력한 브랜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객이 가치가 상승, 누구에 있어서? 기업에 있어서 되지만 반대로 그 기업의 가치도 상승됩니다. 그러면 소비자인 나는 어떻죠? 내가 그 회사의 소비자로서 있게 된 것이 나름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왜? 저 기업의 위상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나의 위상도 덩달아서 높아지는 것 같으니까 라는 효과를 의도하고 있습니다. 자, CRM의 전략적 프로세스가 있어요. 처음에는 가망 고객을 파악하고요. 두 번째는 그 가망 고객에게 판매를 일으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이 평생 고객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육성을 합니다. 자, 이게 큰 방향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망 고객에게 판매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다 모델과 스핀 판매가 있습니다. 자, 아이다 모델은 뭐냐면 attention, 주의, 그 다음에 interest, 관심, desire, 욕망, action, 행동. 이거 첫머리 글자를 따서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아이드아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다를 가지고 뭘 한다고요? 주의를 끌고 마음이 동하더니, 관심이 생기고 마음이 동하더니 급기야 내가 구매를 결정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핀. 스핀은 뭐냐? situation question, 상황. problem question, 문제. implication question, 시사점.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need payoff question, 필요 보상. need에 대해서 payoff, 보상을 한다. 나는 저게 너무 필요했는데 그걸 산다는 건 나한테 보상이 되는 것 같아. 나 저 물건을 사야 되겠어. 나는 꼭 필요해. 가격도 저렴하고 서비스도 좋고 기업 이미지도 좋아. 나는 저것을 가져야 되겠어. 라는 스핀 판매를 통해서 가망 고객에게 판매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 CRM 관점에 있어서 기억할 만한 좋은 내용이 되겠고요. 자, 고객 차별 맞춤화 CRM의 4단계 모델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고객을 파악합니다. 그럼 고객을 차별화하고요. 세 번째가 상호작용을 하고 네 번째가 고객 맞춤화를 합니다. 자, 이건 아까 그거랑 비슷하네요. 네, 아까 우리 고객을 파악하고요. 집단별 제품 개발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고객을 획득하고 유지합니다. 이게 조금 비슷하죠. 고객을 파악합니다. 차별화합니다. 상호작용합니다. 맞춤합니다. 약간 구분은 다르지만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좋은 고객을 찾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차별화를 주고 그 다음에 서로 교류를 하고 마지막으로 고객한테 맞춰준다. 이 맞추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과정, 이걸 우리는 CRM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CRM. 그래서 CRM을 왜 한다고요? 재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애호도를 증진시키고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그래서 비용도 절감하고 교차 판매도 일어나고 상향 판매도 일어나서 그래서 평생 고객으로 만든다. 왜? 우리가 이 챕터 6 첫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기존 고객 5%가 추가 구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업의 이익이 25%, 25%에서 무려 95%까지 늘어나더라.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CRM이라는 것은 막상 해보니 어떻다? 대단히 효과적이고 중요하더라. 어떤 면에서 고객을 관리하고 우리가 기업을 키우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더라.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